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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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메인 막 이거요? 저를 보고 하셔도 되고요. 여기 메인으로 하죠. 아니야, 여기 옆으로 하면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립대학교에서 26년 반 근무하고 이번 달 말로 퇴직하는 김기훈입니다. 오,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뭐 97년 9월 5일에 저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하면 우아하게 퇴임할 수 있을까 그걸 쭉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얼마나 우아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퇴임을 줄 생각했던 게 그게 그냥 와서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97년 9월 5일 날 첫 출근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왜요? 뭐 임명장 보니까 발령장 보니까 9월 5일이지 뭐 내가 그날 어떻게 출근했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럼 첫 강의 기억나십니까? 그것도 안 납니다. 그럼 마지막 강의는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강의는 기억나죠. 그건 한 과목 했으니까. 어떠셨습니까? 그건 뭐 별 느낌이 없어요. 마지막 강의는 몇 명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내가 이번 학기 두 과목을 지난 학기 두 과목을 했는데 이게 실험 강의하고 실험 수업하고 강의 수업이 두 가지인데 실험이야 25명이고 강의는 46명이어서 마지막 강의보다도 마지막 시간은 기말고사 봤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은퇴하고 우아하게 은퇴하고 해보고 싶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사실 26년 반 동안 원 없이 일 많이 하고 원 없이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면 뭐 뭘 꼭 해야 되겠다 못한 거 이런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일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 부족한 거 없이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식구들 덕분에 또 여러분들 덕분에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은퇴하면서 뭘 좀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 지금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 준비를 하셨었나요? 뭐 몇 년 전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거는 해야지 된다고 들었고 해야지 하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그걸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거는 별로 없습니다. 걱정만 했고 걱정하고 고민은 별로 많이 안 하고 이제 걱정만 했었는데 몇 달 전에 그 서울대학교 이근택 박사가 이제 서울대학에 들어갔다고 지난번에 같이 점심 산다고 해서 그 선생님 모시고 그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이제 기차 타고 집에 들어오면서 영등포역에 같이 내렸는데 영등포역에서 둘이 이제 커피 한잔 하자 해서 나 퇴직하고 뭐 할까 그랬더니 아니 뭐 이거 하세요 해서 이제 그 팁을 줘서 얘기를 했고 그게 그 다음 술 깨고 나서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게 잘 연결이 돼서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3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2월 29일에는 특별하게 생각하신 일정이라든가 기념 행사라든가 뭐 없습니다. 생각하실 계획이라든가. 없습니다. 그럼 2월 17일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생각이신지? 2월 17일에 이제 늘 하는 얘기가 그 여러분들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았고 그래서 더 고맙고 또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그 과분한 사랑을 받고 또 과분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거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오늘 특별히 뭘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내가
같아. 어떻게 왜 울어? 아니 이래 보니까 26년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걸 알아서. 잠시 쉬고. 아빠가 많이 고생했지.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재밌었던 일. 아, 재미있었던 일. 뭐 눈 뜨면 학교 와서 좀 늦게 오고 늦게 갔지만 눈 뜨면 학교 와서 그 일 하다가 또 돌아가서 뭐 마무리하고 자고 그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재미없고 재미있고 이거보다도 매일 하루하루가 똑같은 생활이었다고 생각하고 뭐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그 97년 9월 5일에 왔다가 한 학기는 그 자리도 없어서 그때 건물을 짓고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한 학기 동안 앉아 있었을 때 그때 그리고 이제 한 학기 지나서 3월 2일에 개강하는 날 입주를 해서 그때 실험대가 들어왔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 시작했던 거 그때가 사실 보면 제일 힘들었을 때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 고민들 했고 행인지 불행인지 그 제가 시립대학교 올 때까지 내 손으로 시험관 하나 사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학교 와서 어떻게 할까 빈 강의실만 연구실 실험실에 실험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강의실에 책상 하나 캐비넷 하나 파일 캐비넷 하나 그때 컴퓨터도 안 줬는데 뭐 그렇게 있어서 막막했던 거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힘들었을 때죠. 그런데 뭐 또 일찍 학교 온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교에 은행이 있죠.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 만들면 돼요. 해서 사실은 처음 학교 와서 한 게 그 당시 우리은행에서 마이너스 500짜리 통장 만들어서 그 돈 가지고 컴퓨터 사고 프린터 사고 뭐 팩스 사고 테이블도 사고 뭐 그랬던 거. 지금은 이제 그 학교 형편이 많이 나아져서 새로 교수 들어오면 뭐 컴퓨터도 주고 프린터도 주고 뭐 또 100만 원 한돈에서 집기도 사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 그런 거는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 그 처음 학교 와서 처음 한 일이 마이너스 500 통장 만든 일. 참 그거를 이제 다른 학교지만 이제 학교에 먼저 간 학교의 선배들이 가르쳐 줬고 그래서 뭐 그거 했던 게 사실은 뭐 힘들었다기보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처음 프로젝트라고 한 게 그 학교 와서 실험실도 아직 있기 전에 그 당시에 그 OCI에 있던 그 대학교 동기가 프로젝트를 뭘 하나 준다고 해서 그때 받기로 했는데 그거 결정 난 다음에 그 직후에 IMF 터져가지고 그 돈도 받느니 못 받느니 하다가 이제 계속 그 돈은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 한 그 프로젝트 했을 때 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뭐 그때쯤 돼서 이제 또 다른 원자력 안전기술 먼저 근무하던 연구소에서 그 1,500만 원짜리 과제를 줬는데 그때 과제가 그때 돈 없을 때 1,50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인물을 알아보는구나 해서 이제 덥석 받기는 받았는데 연구소에 있었으면은 그걸 하루 종일 앉아서 내가 그 일을 했을 텐데 학교 와서 내 전체 일 중에서 그쪽 관련한 거는 뭐 5%나 될까 한 정도였는데 돈 쓸 때는 잘 썼고 나중에 보고서 쓸 때에 대해서 그냥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거 1년 끝나면서 과제 준 사람한테 이거 나 주지 말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주세요. 무슨 소리냐고 한 칼에 그냥 자르고 다시 또 2년 시켰는데 하여튼 그거 과제할 때 그 캄캄해서 여기 와 있을 그 김골래 박사나 유형주 김골래 유형주 등등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이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저희들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십니까 해서 그래? 하고서 이제 한 챕터씩 띄워줬는데 열심히 번역하고 왔는데 한 번도 그 친구들한테 말한 적은 없지만 조용히 받아서 읽어보고
서랍에다 집어넣죠. 그 뭐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그 동네가 달라서 쓰는 용어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지금 영문과 나온 사람한테 토양 뭐를 번역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할 수 없. 우리 동네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잘 할 수 없는 것하고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때가 40 되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그 보고서 쓰고 제가 이제 그 파리를 학기 중인데 국외 출장을 갔었었는데 그때 조선일보의 특집으로 나오던 게 40대 과로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지금 이제 40대기 직전이지만 이제 막 그때고 그 수민이 난 지 얼마 안 됐고 내가 쟤들 그때까지 잘 지내야 되는데 하고 이제 겁이 나서 보고서 딱 내놓고 그 다음에 그냥 그 마일리지 적립해 놓은 거 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뭐 출장비 조금 만들어서 같은 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기 타이프 잘 치는 조기 와 있는 유형주 씨하고 둘이서 저 경희대 앞에 가서 해장국을 먹었나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거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 제 기억으로 아빠 예전에 강의할 때 필름 뭐지? OHP? OHP 말고 막 슬라이드? 그렇지. 그걸로 강의했었. 그렇죠. 그게 이제 슬라이드를 했는데 그건 내가 그래서 뭐가 질문이야? 그거에서 PPT로 언제 넘어갔는지 갑자기 궁금해져서. PPT라는 거는 21세기에서 얘기고 그 당시에 그 슬라이드 지난번에 짐을 싸다 보니까 짐 싸는 거 도와줬던 학생들이 옛날 이걸 보더니 이게 뭐냐? 그게 슬라이드라는 거다. 그래서 이게 뭔데요? 라는 걸 들으니까 정말 그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거 슬라이드로 했었었죠. 슬라이드에서 컴퓨터로 바로 넘어오는. 그건 이제 슬라이드 하면서 그때 이제 OHP라고 해서 오버헤드 프로젝터 필름에다가 쓴 거 불을 딱 비치는 데다 놓으면 이렇게 돼서 이제 스크린에 가는 거. 그래서 이제 OHP를 쓸 때도 있었고 조금 이제 학과 세미나 시간 같은 데는 이제 OHP를 썼고 슬라이드를 계속해서 썼었죠.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빔 프로젝터라는 거에서 PPT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그래서 그거 한 거는 정말 얼마 됐어요? 21세기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서 또 이제 그 사진 찍 그 슬라이드 얘기 나오면 돌아다니면서 그 슬라이드 필요한 것들을 다 슬라이드로 찍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있다 했는데 무슨 소리 필름 카메라면 됐지 하고서 이제 필름만 갖고 찍다가 보통은 그 국외 출장을 가면 공항에서 36장짜리 10통 주세요 해서 이제 그거 사가지고 찍다가 부족하면 뭐 더 사고 남으면 한국 와서 쓰고 그랬었는데 어느 해인가 10통 주세요 그랬더니 2통밖에 없다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내가 바꿀 때가 됐구나 하고 그때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늘 와 계신 분들 중에 슬라이드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이 몇 학번들? 언제까지라고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지금 어떤 그 1호 석사를 늘 강조하는 최완종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가 왔을 때 대학교 2학년이었다 3학년 되면서 그 우리 실험실에서 학부 논문을 쓴다고 왔던 박순남, 강지영, 이영주, 심동보 등등 그부터 시작해서 언제를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줌 강의가 굉장히 생소하실. 지금이야 뭐 다들 현역이니까 현직이니까 아직도 이제 그걸 쓰고 있어서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과에서 하는 연례 행사들 있잖아요. 햄버거 파티라든가 무슨 환원인의 밤. 그거는 만드신 거예요? 환원인의 밤은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과의 환경 원예인의 홈커밍 데이니까 매년 11월 첫 주쯤에
국화전시회가 있고 국화전시회 마지막 날 그 홈커밍 해서 이제 다 같이 돌아오는 그게 환원인의 밤이고 우리 실험실만 해서는 뭐 그 세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이제 연초에 떡국 파티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5일에 스승의 날에는 이제 졸업생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졸업생들이 재학생들 초청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했고 9월 마지막 주 또는 늦으면 이제 10월 첫 주쯤에 그 햄버거 파티라는 게 있었죠. 햄버거 파티는 처음에 그 와봤더니 우리 과가 우리 대학 유일의 농학계 학과라서 이제 학생들이 소속감이 없고 그래서 그 전과도 좀 많고 그런 걸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실험실에 오는 학생들도 비슷한 얘기였죠. 그래서 뭔가 좀 재밌는 게 없을까 봤을 때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거기서 햄버거 파티라는 용어는 절대로 쓰지 않지만 그냥 파티하자. 나 자취집 옮겼다 하면은 거기서 뭐 옮겨갖고 하고 그런 거가 좋아 보여서 이제 우리 실험실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모여서 뭐 선후배들 같이 모여서 이런 행사하자 그런 의미였죠. 햄버거 파티 유래는 들었고 그래서 이제 햄버거 파티를 우리 실험실 행사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햄버거 파티 시작했고 첫 해는 집사람이 시범을 보여서 이제 햄버거 패티 만들고 이러는 거를 여학생들한테 가르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때 되면 열쇠 주세요 해서 이제 가서 장봐 갖고 와서 선배가 후배한테 이렇게 차례대로 전수하면서 햄버거 파티를 했다는 얘기죠. 끝. 햄버거 파티가 그렇고 스승의 날 때는 뭐 모여서 낮 12시쯤 모여가지고 먹기 시작하다가 한 맥주를 잔이 날아다니다가 한 3시쯤 되면 취해서 이제 1차 끝내고 나가서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하고 그 다음에 통닭집으로 가가지고 또 맥주를 많이 마시다가 8시쯤 되면 나를 집에 보내고 그 골수분자들은 이제 옛날을 못 잊어서 택시 타고 학교 앞으로 집 앞에서 또 거기서 밤 12시까지 먹고 12시 넘어까지 먹고 하는 그게 스승의 날 모임이고 떡국 파티는 그거 옛날 양재동 살 때부터 이제 언제 세배하러 가요 그래서 그게 떡국 파티예요? 어. 우리 집 오는 게? 어. 이름이 있었어요? 그렇게들 지었어. 몰랐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두 번 하다가 영국 갔다 와서 여의도로 간 다음에는 모여서 그때 되면 이제 정말 그거는 대단히 큰 행사였고 1년 동안 모은 술 다 먹고 오는 사람들도 다 술만 사들고 오고 그래서 뭐 그렇게들 했었었죠. 전 기억나는 게 뭔지는 몰랐지만 무슨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 앞에 돈가스 집을 그거는 이제 그 졸업생 최희선 박사네 집이 거기서 최희선 박사의 어머니하고 이모하고 같이 하시던 집인데 블루라는 집이었는데 거기 이제 돈가스를 큼지막한 걸 주셔서 맛있는데. 맛있게 잘 먹었지. 그거 말고 지금은 뭔가 없어진 추억의 맛집들 몇 군데 기억하는 데 있으세요? 학교 앞에 내가 좋아하는 집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는 그건 있고 그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은 다 닫았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또 그럴 것이 내가 좋아하는 집들이 다 푸짐하고 맛있고 값싸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익이 별로 없어서 그러는지 꼭 내가 가던 집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대표적인 게 뒷문에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편의점 있는 거기에 있던 이제 황토마당이라는 식당이 참 그때 맛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언제예요? 20세기 20세기에 뭐 21세기까지도 있다가 그땐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먹어가지고 3,500원이었는데 그때 3,500원 지금으로 치면 싼 거고 그때도 다른 것들 한 5,000원, 6,000원 할 때도 3,500원 할 때인데 참 음식 아주 잘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내가 손님들이나 내 방에 온 사람들이
밥때가 되면 내가 두 가지 부류의 손님들은 내가 글로 인도를 했는데 그 아주 편한 사람이나 부담스러운 사람이나 두 가지일 때 편한 사람은 편하니까 뭐 좀 허름하고 그러더라도 맛있으니까 갑시다. 괜찮죠? 그렇게 해서 갔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꼭 나한테 무슨 내가 들어줄 수도 없는 부탁 같은 걸 이제 하러 오는 사람들 일부러 시간 딱 맞춰가지고 저녁 시간 맞춰서 이제 뭐 저녁이나 점심 시간 맞춰서 식사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아유 좀 더 좀 좋은데 아 여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데라고 해서 먹고 밥값을 제가 냈죠. 그러고 나면 혹시 실수해도 내가 실수로 밥값을 못 내도 내가 뭐 3,500원짜리 얻어먹었다고 뇌물 먹었다고 학교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이나 편한 사람 두 부류 사람들하고 같이 갔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진을 상당히 좋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하드에 있는 사진들은 혹시 공개 예정이 있으신지? 아 그날이 언제 올지 이제 퇴직했으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볼 거고 하드에 있는 것뿐 아니라 슬라이드로 찍은 거가 슬라이드를 시작한 게 학교 오기 전 연구소에 있을 때 그때 이제 국외 출장 갈 때부터 슬라이드 필름을 사갖고 찍었는데 처음에는 한 장 한 장 현상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설명 써서 이렇게 슬라이드 파일에다 꽂아놨다가 스캔한 거, 스캔하지 않은 걸 다 몰아서 박스를 갖고 온 게 두 박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조금 전에 본 그 하드 외장 하드에다 넣어놓은 거하고 이제 그걸 천천히 보면서 이제 내 회고록 쓸 때 참고 자료를 쓰려고 합니다. 아니 회고록 쓸 때 참고 자료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찍힌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싶은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찍힌 사람 중에 고인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럼 일단은 오늘 오신 분들한테 혹시 뭐 기억나는 받아야 될 사진이 있으면 일단 제가 좀 연락을 받고 아유, 보내드릴 거 있으면 먼저 도촉해서 먼저 보내드리는 걸로. 어디에 있는지도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네, 뭐 계속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일단은 내가 알아보고 어디에 네.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네네. 그러면 그밖에 기억나는 일. 그래요. 아. 그밖에 기억나는 일. 환경원학과에 와서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과 학생들이 그 우리 대학의 뿌리라고는 하지만 유일한 농학계 학과라서 학생들을 보면 꼭 그 섬처럼 소외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그 단과 대학이 우리가 자연과학 대학이 아니고 이제 농과 대학이나 이런 거였으면 비슷한 학과끼리 서로 과목도 또 다른 과 과목들도 듣고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교류를 할 텐데 그걸 못해서 뭐 좀 학생들 액티비티로 좀 좋은 게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옛날 학부 때 그 두 학과가 있었는데 저는 농화학과를 나왔는데 식품공학과하고 연고전 고연전식으로 이제 식화전 화식전 해서 이제 그 체육대 하던 게 생각이 나서 저랑 같이 들어온 그 생명과학과의 황은성 선생하고 야 이런 거 좀 하자 해서 같이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찬조금을 받아서 그걸 회장한테 줘서 도시락 맞추고 막걸리도 몇 통 사고 해서 이제 같이 체육대회 하고 같이 그 도시락 먹고 막걸리도 마시는 거를 했는데 그만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거가 맨날 쳐서 여기 그 김걸래 박사나 그 몇 사람은 이제 그 기억을 할 텐데 아이 우리는 정원이 30명이고 저쪽은 40명이라 그런지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그쪽에 조금 더 많아서 내가 이겨본 적이 없어서 이 종목 이긴 기억이 거의 없어서 뭐 내가 그냥 나서서 막 하지 않으니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없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언젠가 그 4월 8일에 했는데 그게 그 황사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토요일이었는데 그 결정 체육대회 하기로 한 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 조금 늦게 갔는데 가보니까 축구장에서 전부 입에다 수건 두르고 마스크 쓰고 축구하던 거 그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이제 흙이네요. 토양이네요. kind of 토양이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존 더 그레이트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토양계에서 한 일이 있다면? 관리한 생각이 안 나. 토양계에서 김계훈이란? 그야말로 저기 제가 토양학을 여기 계시는 이제 유도 선생님이 좋아서 선생님 졸졸 따라다니다가 하다 보니까 토양을 하게 됐고, 제가 토양을 하게 된 거는 사실은 그 대학 들어갈 때 우리 어머니가 대학 마치고 병역 필 하고 유학 갔다 와서 교수 되라.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긴 한데 그럼 대학원을 갈 때 어디를 갈 건가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학과에 선생님 4분 계셨는데, 여기 계신 이제 유순원 선생님 토양 하시고, 또 비료학 선생님, 농약학 선생님, 생화학 선생님, 이렇게 4분이 계셨는데, 4전공이 아주 그 분위기가 다른 4전공이었는데, 그 중에 생화학은 남들이 다 열심히 해서 나는 싫어서 안 했고, 그 비료학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비료학 선생님이 하도 무서워서 안 했고, 농약은 만수무강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건 빼고, 그리고 또 유선 선생님이 제일 좋아서 그냥 하다 보니까 토양을 하게 됐죠. 그다음 뭘 물어봤었냐? 아까 무슨 그래서 토양계에서 김계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토양계에 들어왔는데,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83년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 프로에 입문했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내세울 만한 건 없는데, 그래도 그 국내외에서 내가 술 마시면 하는 소리로 내 전공은 토양 정치학이다. 그다음 외국 가서는 소일 폴리틱스 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 그러면 내가 대학 교수의 양대축인 교육과 연구 두 가지에서 특별히 이렇게 연구는 내 노벨상하고 근접한 건 못했지만 교육에 성공해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잘 훌륭하게들 돼서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그 점에서 저는 매우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저는 담합은 싫어해도 단합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떡국 파티라든지 스승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 햄버거 파티 이런 것도 학회 때 이런 데 가서 다른 대학교 선생님들하고 알고 대학원생끼리 알고 뭐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중시해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여러 번 국외 출장 때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 하면 이거 국내에서 어디, 국외에서 누구,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은 할 수 없어도 나한테 오면 나를 통해서 그거는 어디에 누구,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칭 이제 토양 복덕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소일 폴리틱스, 토양 정치학을 전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양 복덕방 씨는 5년 후에 어떤 복덕방을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동안에 이제 이거를 5년 후에 복덕방, 지금하고 큰 차이 없이 규모가 좀 더 규모는 줄었지만 5년 후에는 조금 더 복덕방의 고객들이 좀 더 많아진다면 조금 더욱더 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복덕방 주인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복덕방 씨를 이제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010 전화하십시오. 네. 바뀌면 또 새로 고지해드리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예. 오늘 기념 티셔츠에 앞에는 이제 존 더 그레이트, 요한 대왕님이고, 뒤에다가 뭘 쓸까, 엽서를 뭘 말까 이제 여러 개를 생각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작은 딸하고 큰 딸하고 셋이서 무슨 글을 한마디 직접 손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덕분에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그동안 행복했습니다라고 썼더니 무슨 뭐 세상을 하직하느냐, 뭐 머리 깎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감사합니다를 썼더니 김수환 추기경님을 흉내냈다고 또 해서 이게 그래서 고민 그때 다 딸들한테 퇴짜 맞고 이제 남은 게 토양하는 마음으로라는 걸 하나 남겼죠. 그래서 그런 뭔 얘기했었지 근데? 나에게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그 토양하는 마음으로 사실 무슨 얘기인지 무슨 뜻인지 막연하고 각자가 생각하자는 의미였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동안 참 잘 지냈고 앞으로도 잘 지내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오늘은 뭐 공식적으로는 이번 달에 퇴직하지만 그 시립대학교 토양실 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인연으로 해서 다 모인 사람들이 담합은 하지 마시고 단합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서로 잘 돕고 살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모든 거는 다 조희계 씨는 유솔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떡국 파티 이런 것도 제가 대학원생 때 선생님 댁에 가서 떡국 얻어먹고 이제 이랬던 거 세배 가러 갔던 거 스승의 날 가족까지 다 같이 가서 했던 거 다 그거 선생님한테 배운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다 선생님만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임 같은 게 모임을 좋게 의미를 두고 그걸 좋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는 다 우리 선생님한테 배운 겁니다. 그럼 학생들이 김규현 교수님한테는 어떤 걸 배웠으면 좋겠나요? 생각한 바 없습니다. 잘생김? 그건 누구든지 다 하는 얘기고 이제 귀여움? 그런 건 요즘 애들이 까불들이 안 쓰는 얘기고 깜찍함?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토양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시죠.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는 나 시키시 토양하는 마음으로 양양양양양양 하는 마음으로 모르겠다. 망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끝내실까요? 늘 또 여러 차례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그동안 잘 지냈고 뭐 앞으로도 그렇다고 뭐 앞으로 안 볼 사람처럼 그럴 건 아니고 시립대학교 토양연구실을 통해서 다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진짜 토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끝. 자자자자 집에 가자. 보람차.